이른 아침 5시, 은자는 언제나처럼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9월의 새벽 공기는 제법 선선했어요. 마당에 나선 은자는 텃밭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토마토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호박잎 사이로 노란 호박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도시에서 살 때는 몰랐던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은자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옆집 할머니가 대문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은자보다 5살 많은 72세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은자는 손을 들어 화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춘자 언니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러게 말이야. 이런 날에는 빨래하기 딱 좋아. 이런 작은 일상의 대화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되곤 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는 늘 바쁘게 살았는데 은퇴 후 시골로 내려온 이 집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런 여유로운 삶이 좋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은자는 산책을 나섰어요.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서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까치가 나뭇가지에서 제잘거리고 참새들이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이런 풍경을 보며 은자는 가끔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2년 전 독일로 연수를 떠났어요. 처음에는 1년 계획이었는데 연장되어서 언제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하지만 시차 때문에 자주 대화하기 어려웠어요. 아들이 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은 기쁘지만 가끔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집으로 돌아온 은자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그리 더러워지지는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침실을 정돈하는 일들이 은자에게는 명상 같은 시간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마을회관에 나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몇 분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어제 우리 손자가 전화했는데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하더라고. 박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다들 축하한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은자도 진심으로 축하드렸어요. 은자 씨 아들은 독일에서 잘 지내고 있지? 이웃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다행히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난주에 화상통화했는데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멀리 있어도 잘 되고 있으니 다행이네. 요즘 젊은이들은 다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서로의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마을 소식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이야기, 누구네 집에서 잔치를 한다는 소식들이 오갔어요. 은자도 가끔 간호사 시절 경험담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에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 다들 가족들과 함께 사는 이야기를 할 때면 은자는 괜스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있긴 하지만 멀리 있어서 자주 볼 수 없고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형제자매들도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집으로 돌아온 은자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혼자 먹을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을 싸 먹고 된장찌개도 끓였어요.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던 식탁이 이제는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사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바꿨어요.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고 예능 프로그램도 시끄럽기만 했습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있었어요. 이런 풍경을 혼자 보고 있으니 문득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게 좋은 건데 왜 이런 기분이 들까? 은자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연금 덕분에 생활비 걱정도 없었어요. 아들도 잘 되고 있고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들이 없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은자는 생각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라도 대화할 상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아들과 화상통화를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 전부였고 시간도 길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은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일상이지만 때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누군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기도 하고 함께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자는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또래들이 병원을 드나드는데 자신은 아직 큰 병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선선해서 빨래가 잘 마를 것 같은 날이었어요. 은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빨래 집게로 옷을 하나씩 집에 고정했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은자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여동생 명자였어요. 10년 만에 보는 동생의 모습에 은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명자야, 정말 너구나. 은자는 빨래 바구니를 그 자리에 두고 달려가서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명자도 은자를 꼭 안았어요. 두 자매는 마당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언니 보고 싶었어. 명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은자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65세가 된 동생이지만 여전히 예쁘게 늙어 보였어요.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하며 고생했다던 동생이지만 생각보다 건강해 보여서 은자는 안심했습니다. 명자야, 어떻게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언니, 나 이번에 고향으로 완전히 내려왔어.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 명자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은자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동생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빨리 들어와 차부터 끓여줄게.
은자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들떠서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동생이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어요. 거실에 앉은 명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언니, 집이 정말 깔끔하네.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잘 정리해놨구나. 뭘 혼자 살면 별로 더러워질 것도 없어 명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은자는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명자는 찻잔을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서울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 식당 일이 얼마나 고된지 몰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서서 일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명자는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어요. 은자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향에 왔으니 푹 쉬어. 여기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고마워, 언니. 그런데 아들은 잘 지내고 있지? 외국 생활이 어떻대? 명자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은자는 아들 이야기를 하며 얼굴에 미소를 띄었어요. 민수는 독일에서 연구 일을 하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계획보다 길어졌는데 다행히 잘 적응하고 있어. 역시 우리 조카는 똑똑해. 언니 아들이니까 그렇지. 명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은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명자의 말투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가워서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명자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참 운이 좋아. 간호사로 일해서 연금도 나오고 아들도 잘 되고. 명자가 차를 마시며 슬쩍 말했어요. 은자는 뭔가 가시가 돋친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뭘 운이 좋아. 간호사 일도 쉽지 않았어. 밤 근무에 응급 상황에.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나는 식당에서 매일 뛰어다니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명자는 자신의 고생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손님들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사장이 얼마나 인색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은자는 동생의 고생을 듣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명자의 다음 말이 은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고생하며 돈 벌 때 언니는 편하게 살았지? 명자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은자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간호사 일이 결코 쉽지 않았고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도 동생은 그걸 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야, 그런 말은. 은자가 말하려던 순간 명자는 벌써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 그리고 언니,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될까?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거든. 명자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은자는 당황했어요. 물론 동생이니까 거절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빈 방도 있고. 은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10년 만에 만난 반가움은 어느새 미묘한 불편함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자매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니 반가웠지만 명자의 말들이 계속 신경에 걸렸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고생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서 은자의 삶은 늘 쉽고 편했다고 단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명자가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기도 했고 낮에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자의 말이 단순한 농담이었다면 좋겠지만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은자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서울에서 고생하며
돈 벌 때 언니는 편하게 살았지?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자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그 기억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은자는 사남매 중 맏딸이었어요. 명자는 막내딸이었습니다. 5살 터울이었지만 부모님은 늘 막내딸인 명자를 더 예뻐했어요. 명자가 아프면 온 가족이 난리였지만 은자가 아플 때는 언니니까 참아야지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은자야, 너는 언니니까 명자 양보해줘야지.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이었어요. 새 옷을 살 때도 명자 것을 먼저 골랐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명자 몫을 따로 챙겨뒀습니다. 은자는 어린 마음에도 서운했지만 언니라는 이유로 늘 참아야 했어요. 명자는 예쁘니까 좋은데 시집 갈 거야. 은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간호사가 되거라.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모님이 은자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일종의 차별이었던 것 같았어요. 예쁜 명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되고 못생긴 은자는 공부해서 자립해야 한다는 뜻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은자는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명자는 23세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모든 사람들이 명자를 부러워했습니다. 은자도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뻤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반면 은자는 간호학교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해부학을 외우고 실습 나가서는 선배들에게 혼나면서도 환자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은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된 후에도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밤근무를 하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뛰어다니며 일했어요. 명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은자의 그런 노력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명자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것은 결혼 5년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명자의 고생이 시작되었어요. 빚을 갚기 위해 서울로 나가서 식당 일을 시작했고 그 고생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은자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은자도 그때는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바빴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끔 용돈을 보내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명자는 은자의 안정적인 삶을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은자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편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은자는 이불을 뒤척이며 속삭였어요. 간호학교 다닐 때 새벽까지 공부하던 기억, 병원에서 밤새 근무하며 환자를 돌봤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명자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은자는 늘 언니라는 이유로 양보해야 했습니다. 명자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은자가 포기하는 게 당연했어요. 부모님도 주변 사람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명자는 은자가 양보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은자는 결혼한 후에도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 키우고 일까지 하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은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졌고, 간호사 일은 안정적인 직업으로만 평가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참아야 하나? 은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0세가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언니라는 역할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물어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명자와 함께 지내면서 이런 감정이 계속될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찾았던 평온함이 깨질까 봐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생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웃집 박 할아버지의 손자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기뻐하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은자는 명자와 함께 잔치에 참석했어요. 오랜만에 함께 외출하는 것이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명자도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은자 씨, 동생분이시군요. 오랜만에 만나셨다면서요. 마을 이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은자는 미소를 지으며 명자를 소개했어요. 네, 제 여동생 명자예요.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은자 씨가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웠는데 가족이 함께 계시니 좋겠네요.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난 자매를 반겼어요. 모두들 두 사람이 닮았다고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은자도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동생과 함께 이런 자리에 나오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잔치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이웃이 은자에게 말했습니다. 은자 씨 동생도 참 젊어 보이시네요. 자매가 다 건강해 보여서 좋아요. 명자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언니가 워낙 고생 안 하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저는 서울에서 식당 일하느라 늙었는데. 명자의 말에 사람들이 웃었어요. 농담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지만 은자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간호사였으니 연금 잘 나오잖아요. 부럽다니까요. 명자가 다시 한번 덧붙였어요.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은자는 마치 자신이 편하게 살면서 고생하는 동생을 외면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말이라고 느꼈어요. 그러게요. 간호사분들은 연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이웃이 맞장구 쳤습니다. 은자는 점점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명자야, 그런 말은 하지 마. 은자가 조용히 말했지만 명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말 부러운 걸 어떡해요. 나는 서울에서 식당 일하느라 손이 다 거칠어졌는데. 명자는 자신의 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사람들은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자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동생의 고생을 모르는 냉정한 언니로 낙인 찍힌 것 같았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식당 일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고생담을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어요. 손님들은 까다롭고 주방은 덥고. 사람들이 명자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은자는 점점 소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만 편하게 살았다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언니는 좋겠다. 연금 받으면서 한가롭게 시골에서 살고.
명자의 말에 은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명자야, 나도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밤새 환자 돌보고 쓰러져 가면서 일했어. 은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두 자매를 바라봤어요. 잔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40년 동안 간호사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몰라. 밤 근무에 응급실 근무에 환자 죽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은자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언니는 왜 이렇게 예민해? 농담도 못해? 명자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치 은자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식이었어요. 은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농담이라고 해? 계속 나를 편하게 살았다고 하는 게 농담이야. 언니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 다 보잖아. 명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은자는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야 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은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은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언니 어디가? 명자가 뒤따라 불렀지만 은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70세가 되어서도 동생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은자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명자가 왜 저런 식으로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농담이었다면 왜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은자는 거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었습니다. 갑자기 화를 낸 사람으로 기억될까 봐 두려웠어요. 1시간쯤 후에 명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자는 명자를 보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명자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자매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10년 만에 만난 반가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갈등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자는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일로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텃밭에서 풀을 뽑으면서도 어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명자의 말들, 사람들의 시선, 자신이 보인 감정적인 반응까지 모든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컸어요. 할머니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청년 정호가 운동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아침 조깅을 하다가 들른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30대 초반으로 3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와 농사를 시작한 귀농인이었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젊은 도시 사람이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정호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마을에 잘 적응했습니다. 은자는 정호를 마치 아들처럼 예뻐했어요. 정호야, 아침부터 운동하고 다니는구나. 건강해서 좋겠어. 네, 할머니. 그런데 어제 잔치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갑자기 나가시더라고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명자와의 갈등, 그동안 쌓여온 감정들, 어린 시절부터의 상처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정호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으면서 은자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은자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조금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말씀 들어보니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호가 진심으로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하더니 신중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할머니,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너도? 네, 저도 형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늘 공부 잘하는 동생이고 형은 자유로운 형이었어요. 부모님은 늘 저에게 형을 이해하라고 하셨죠. 정호의 이야기에 은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맞춰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은자는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정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가족도 결국 타인일 수 있어요.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아프게 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관계일까요? 정호의 말은 은자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평생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정호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과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완전히 연락을 끊은 건 아니지만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어요. 정말? 네, 억지로 맞춰주려고 하니까 서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았는데 거리를 두니까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정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너무 묶여있지 마세요, 할머니. 할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평생 언니라는 이유로 양보하고 참아오셨으니 이제는 할머니 자신을 위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정호의 말에 은자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해준 것은 처음이었어요. 70년을 살면서 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정호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야, 명자는 내 유일한 여동생이야. 그냥 내칠 수는 없잖아. 물론이죠. 하지만 함께 산다고 해서 모든 걸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상처받는 말을 계속 듣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정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서울에서 내려온 이유 중 하나도 가족 때문이었어요. 부모님과 형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여기 와서 혼자 살면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은자는 정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살면서 찾았던 평온함,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지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정호야, 고마워. 내 말을 들으니 뭔가 다른 생각이 드는구나. 은자는 정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혼자 계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그 모습이 더 자연스러웠어요. 정호가 떠난 후에도 그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용기라는 생각이 은자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언니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양보하고 참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70세라는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몰랐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은자는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명자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그리고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로 말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 은자는 명자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명자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지만 먼저 사과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마을 다른 곳에 작은 방을 구해서 나갔어요. 은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을 되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명자가 떠난 후 은자는 자신만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을 돌보고 집안 청소를 하고 책을 읽는 평온한 시간들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은자는 혼자만의 생활에 더욱 몰입했어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고추가 매달리고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는 것들이 모두 소중했어요. 오후에는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를 돕고 청소를 하고 가끔은 건강상담도 해드렸어요. 간호사 경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은자의 도움을 고마워했어요. 은자 씨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장님이 고마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은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과의 시간이었어요.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의 아이들이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은자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은자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행복감을 느꼈어요. 이런 순간들이 명자와의 갈등으로 상처받았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오늘은 개구리 왕자 이야기를 읽어줄까? 네, 좋아요. 아이들의 대답에 은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동화책을 펼치고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시간이 은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에 푹 빠져서 들었고 가끔 질문도 했어요. 할머니, 왜 공주는 개구리하고 약속을 지켜야 해요?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란다. 그래야 서로 믿고 살 수 있어. 은자의 대답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대화들이 은자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은자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읽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일에 쫓겨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독서를 즐길 수 있었어요. 소설도 읽고 시집도 읽고 건강에 관한 책도 읽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의 삶에 대한 책들이 도움이 되었어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은자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명자가 없어도 아무도 자신을 비하하거나 상처 주지 않는 환경에서 은자는 점점 밝아졌어요. 이웃들도 은자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은자 씨 요즘 더 활기차 보이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한 이웃이 물었어요. 은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책도 읽고 하니까 좋네요. 역시 바쁘게 지내는 게 좋아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하지만 은자는 혼자 있어도 전혀 우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삶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텃밭의 채소들도 전보다 더 싱싱하게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은자가 더 정성스럽게 돌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은자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차를 마시고 주말에는 시장에 나가 장을 보는 작은 일상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가끔 아들과 화상 통화를 할 때도 예전보다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아들 민수가 물었어요. 은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봉사활동도 하고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하니까 재미있어. 그렇구나.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기뻐요. 아들의 말에 은자는 더욱 뿌듯했어요. 정말로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자가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지 2달쯤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은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명자가 나타났어요. 한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의 모습에 은자는 깜짝 놀랐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명자는 예전보다 조금 초라해 보였어요. 옷차림도 수수했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은자는 마음 한구석에서 안쓰러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언니,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은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빨래를 널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렇게 지내면 안 되지, 가족인데. 명자의 말에 은자는 손을 멈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자를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언니 기분 나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명자의 사과에 은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한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명자를 바라봤어요. 명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언니, 나도 혼자 살면서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언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명자의 말에 은자는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동생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명자야, 은자가 입을 열려던 순간 명자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언니는 늘 운이 좋았잖아. 나처럼 고생은 안 했으니까. 명자의 말에 은자는 다시 실망하게 되었어요. 사과하는 듯 했지만 결국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그 순간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이 관계는 영원히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명자는 근본적으로 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생은 과대평가하고 은자의 노력은 과소평가하는 패턴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었어요. 사과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지만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간호사로 일할 때도 나는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살았고, 언니가 연금 받을 때도 나는 식당에서 고생하고 있었어. 명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고생을 늘어놓았어요. 마치 은자가 자신보다 항상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했습니다. 명자야, 이제 됐다. 은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명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뭐가 됐다는 거야? 나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사과받았어.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이제 그만두자. 은자의 말에 명자는 더욱 당황했어요. 무슨 말이야, 언니?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 상처 주면서 살 필요는 없어.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은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했어요. 명자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나와?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 명자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은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봐야 명자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명자야,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도 이제 변할 생각이 없고. 은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명자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묶어두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 은자의 말에 명자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언니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언니 정말 이래도 돼? 우리 둘밖에 없는데. 둘밖에 없다고 해서 서로 상처 주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은자는 빨래를 다 널고 바구니를 들었어요. 명자는 그런 은자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너도 내 방식대로 살아. 서로 간섭하지 말고. 은자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명자는 한동안 마당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은자는 정호의 말이 떠올랐어요. 가족도 결국 차이낼 수 있다는 그 말이 이제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혈연이라는 끈이 때로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은자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평생 언니라는 이유로 양보하고 참아온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을 계속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을 통해 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은자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안도감도 아쉬움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은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오래된 굴레에서 벗어난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명자가 떠난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되었어요. 은자는 명자와 완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은자는 자신만의 새로운 일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갔어요. 마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텃밭도 더 크게 만들어서 이웃들과 채소를 나눠 먹었어요. 봄이 되면서 은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교실을 열기로 한 것이었어요. 간호사 경력을 살려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은자 씨 덕분에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고마워했어요. 은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동화 읽어주기 봉사도 계속했어요. 이제는 마을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은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어요. 어느 날 오후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이야기 주인공은 왜 혼자 살게 됐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은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나쁜 건 아니란다. 때로는 혼자 있을 때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은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억지로 만드는 관계보다는 스스로 만드는 거란다. 스스로 만든다고요? 그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남에게 도움도 주고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야. 은자의 말을 들으며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자 자신도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야기를 마친 후 아이들이 돌아가자 은자는 혼자 마을회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명자와의 갈등으로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은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70세가 된 자신이 서 있었어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구나. 은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혈연이라는 이유로 상처받고 참아왔던 시간들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은자는 아들 민수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독일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밝아 보이세요. 뭔가 특별한 일 있었어요. 민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은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살기로 했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좋네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아들과의 대화를 마친 후 은자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노후의 행복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구나. 은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혈연보다 중요하다는 진실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은자는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어요. 봄이라 새로 심을 채소들이 많았습니다. 상추 씨앗을 뿌리고 토마토 모종을 심으면서 은자는 기분이 좋았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호가 운동을 마치고 인사했어요. 은자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정호야, 고마워. 내 말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할머니가 용기를 내셨으니까요. 정말 멋져요. 정호의 격려에 은자는 더욱 힘이 났어요. 젊은 친구가 자신을 응원해준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오후, 은자는 마을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빌렸어요.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으면서 은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혼자 식사를 하면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내일은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읽어줄지, 텃밭에는 무엇을 더 심을지 생각하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은자는 70세가 되어서야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은 인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 만드는 거구나. 은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은자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에요.